예, 로스터 프리뷰 시애틀 크라켄 편입니다. 시애틀은 창단 이게 결국 너무 대단한 형을 둬가지고 좀 피곤한 동생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시애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상반된 두 팀의 행보라든가 그리고 처음부터 정말 경쟁력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데 비해서 시애틀은 계속 그 어중간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좀 실패에 가까운 시즌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사실 올해도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예. 크게 바뀐 건 없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애틀 크라켄 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보고 넘어가실 텐데, 지난 시즌 성적도 역시나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34승 37패 11연장패. 승점 획득률 48.2%. NHL에서 승점 획득률 48.2%라고 하면은 뭐 플레이오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가끔 이렇게 찍어도 좀 운이 따라줘가지고 가는 해가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캘거리 때도 살짝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퍼시픽 디비전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점도 시애틀 입장에서 매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두 번째 시즌에 정말 또 생각보다 일찍 또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2라운드까지 나갔으니까. 게다가 1라운드에서 콜로라도를 잡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혹시나 그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창단 첫 해부터 좀 너무 어중간한 뎁스 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모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의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2년 차까지만 해도. 하지만, 예. 그 이후 세 시즌에서는 딱 그 말씀드렸던 딱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일반적으로 뭐 확장 드래프트 거친 팀이 조금은 뭐 어려운 시즌을 첫 해는 보이고 뭐 이런 그림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이제 뭐 3년차, 4년차, 5년차 쭉 찌르는 과정에서 승점 획득을 5할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49.4, 46.3, 48.2.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성적은 NHL에서 플레이오프를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성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독도 계속 바꿨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냥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의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데이브 엑스토를 선임을 할 때도 너무 어중간한 인물을 감독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 어중간하게 끝났고요. 댄 말스마 감독도 한 시즌 이후 가지 못했고, 그리고 레인 램버트 감독을 지난 시즌에 선임을 했는데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구하는 선수의 구성 자체가 너무 이제 전력 자체가 좀 애매한 느낌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감독을 바꾼다라고 해서 크게 이제 뭐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지난 시즌도 조금 실망스러운 성적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실 텐데, 뎁스 차트는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역시나 이제 이게 어중간한, 진짜 이게 정말 안 좋다라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전력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플레이오프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좀 운이 좀 잘 풀려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뭐 어디서 풀어나가야 될지, 참 이런 팀들을 하기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프리뷰하기 참 어려운 팀이에요. 뭔가 이제 확실한 강점이 있고 확실한 단점이 있고 이런 모르겠는데 다 그냥 중위권이고, 로스터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로스터에도 막 크게 큰 특장점이 없는 이런 팀들, 참 이 내용 다루기 참 어렵거든요. 그 대표적인 팀이 시애틀이고요. 그래도 이제 제런 맥켄 같은 경우라든가 참 뭐 이런 말씀을 좀 뒤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디에서 손을 봐야, 그러니까 1라인에 파괴력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정말 미들식스 경쟁력이 엄청나게 탄탄해가지고 정말 미들식스, 1라인은 조금 약해도 뭐 미들식스 화력으로 생각을 하면은 정말 1라인급 팀이 라인이 한 3개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5라인급 라인이 한 3개쯤 나와가지고 어디를 막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의 팀의 구성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완전히 젊은 팀이라서 이제 진짜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를 기대를 하면서 전력이 좋아지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팀도 아니고, 사이즈가 정말 커가지고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정규 시즌에는 조금 고생할 수 있지만은 플레이오프만 들어가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느낌도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로스터의 강점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전반적으로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거는 올해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작년에 영입했었던 바비 맥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메키스 사모스키비치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어쨌든 뭐 미들식스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어쨌든 톨바는 나갔고 이러면서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버클리 캐턴 같은 선수들도 조금 아직까지 성장세가 매우 빠른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셰인 라이트는 트레이드설에 들어가 있는 선수고요. 버니어스 스티븐스 버니어스는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좀 뭔가 답보를 하는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뉴저지에 머서가 있으면은 시애틀에는 버니어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 못하는 건 아닌데 이 선수도 이제 뭐 1년차 2년차 때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더 성장하는 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도 이제 카포 선수도 이제 조금 경기력이 레인저스 때 좋았던 정도 시즌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장점인데 여전히 공격진에서도 좀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느낌의 팀이다라는 거. 수비진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뭐 공격형 수비수로서 괜찮은 몬투어라든가 던 그죠? 뭐 몬투어는 뭐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아예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뭐 수비적으로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라르손이라든가 린드그런 있으면서 탑4가 어쨌든 구축이 되는데 근데 빈스 던이랑 아담 라르손 같은 페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거의 이제 뭐 전 경기를 같이 나왔던 선수거든요. 근데 요 라인조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느 팀을 가도 정말 뭐 1라인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탑4가 와 뭐 템파베이처럼 막 탑4가 정말 탄탄해가지고 이게 진짜 어디가 탑4가 정말 이제 탑4 1라인 2라인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1, 2, 3라인 그 공격진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느낌의 팀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다행인 건 라이커 에번스 같은 친구들이 지난 시즌에 조금 주축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다행스럽긴 한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진도 역시나 좀 애매함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느낌. 이것도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경쟁력이 아예 없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정말 플레이오프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선수진이냐 하면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골텐딩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그루바워가 역시나 좀 살아나는 모습, 레인 램버트 체제에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루바워 경기력이 살아난 건 괜찮은데 다코드가 또 이제 경기력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 참 이런 느낌이 되면 참 골치 아픈 거거든요. 물론 결국은 이제 그루바워의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뭐 5대5 같은 느낌으로 오래 간다라고 해도 그렇다라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이것도 1A 1B 왜 우리가 이제 1A 1B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한 명이 무너졌을 때 또 한 명이 이제 올라와도 이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쟁력도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어중간함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낼 것인가 참 이게 저도 궁금한데 어쨌든 이제 또 역시나 올해도 이 시애틀 특유의 이 어중간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좀 기대되는 어린 자원들은 체이스 리드 선수가 어쨌든 제일 먼저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작년에 제인 파르크처럼 조금 순번이 약간 크게 밀리면서 원래 이제 더 일찍 지명될 수도 있었던 선수인데 결국 이제 좀 아래로 내려왔는데 공격에서 정말 다양한 툴을 지닌 공격형 수비수 또 이제 공격형 수비 유망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자원 한 명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코 브라인 선수가 센터로서 지난 시즌 브랜트퍼드에서 53경기 28골 65어시스트였습니다. 퍽 기술이라든가 경기 이해도 이런 부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미들 6에서의 센터진 뭐 3라인 센터 정도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거 피커스 선수 지난 시즌 코첼라밸리에서 63경기에서 21골 35어시스트 기술이라든가 뛰어난 슈팅 능력을 지닌 좀 득점형 윙어인데 이게 좀 답답한 게 시애틀이 유망주 상태가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유망주 풀이라도 정말 이제 빵빵 해가지고 이제 뭐 진짜 앞으로 이제 그냥 조금씩 뭐 물갈이를 하면 되지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로스터의 그래도 강점은 밸런스 자체는 그래도 뭐 이게 참 보는 시각에 따라서인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이 팀이 경쟁력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밸런스 자체는 또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의 역할이 필요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제 로스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1라인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이제 득실 같은 경우도 플러스 4가 나왔고, 지난 시즌 시애틀 꽤 어려운 상황에서도 SAT 같은 경우도 51.5%가 나왔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죠? 근데 이제 뭐 다른 팀들 앞에 쭉 보셨지만은, 다른 팀들은 1라인 좋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1라인도 그냥 뭐 괜찮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고요. 에벌리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는 시즌이었는데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골 같은 경우에도 25골 이상 찍어주는 그림에서 슈팅 성공률도 좋았기 때문에 역시나 일자리에서 잘 채워주는 모습이 나왔고, 스티븐슨 선수가 사실은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스티븐슨도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베이거스 정도의 생산력은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이 결국은 뭐 경기당 0.23골, 0.5어시스트인데 시애틀 와서 0.18골, 0.45어시스트. 뭐 팀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팀의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는 뭐 용인할 만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카포 선수도 지난 시즌에 경기당 평균 포인트가 0.62포인트였는데 이게 통산 최고의 시즌이었습니다. 옛날에 레인저스 좋았을 때보다 더 포인트가 좋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카코의 영입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코도 전체 2순위 지명자니까 이 정도로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인데, 그래도 어쨌든 카코가 시애틀에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다라는 거는 그나마 위안거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비 맥맨 선수 같은 경우에도 뛰어난 득점력이 결국은 유지가 됐는데, 시애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60경기에서 거의 20골 가까이 넣어줬는데, 근데 시애틀에서는 18경기에서 10골을 득점을 하는, 물론 이거는 풀 시즌을 한번 봐야 되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시애틀 체제에서는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괜찮은 부분은 센터들의 활동량이 어쨌든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버니어스, 스티븐슨, 고드로,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주축선, 라이트는 그렇게 이제 활동량이 많은 선수는 아닌데 정말 이제 활동량적인 부분에서는 최상위권에 들어간 선수들도 많았었고요. 뭐 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이제 퍼센티지는 그렇게 상위 퍼센티가 찍히진 않지만 이 선수 뭐 4라인 센터라든가 이런 느낌으로도 활용이 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드로랑 뭐 스티븐슨이랑 같이 조합을 맞추는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센터들의 좀 유틸성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공격형 수비형 밸런스, 그리고 골텐딩에서도 뭐 1A 1B 같은 느낌의 일반적인 느낌의 어느 정도 이상의 이런 이제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문제다, 아까 이제 좀 제가 안 좋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요소들은 갖춰져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요소들의 이런 질이 매우 좋아야 되잖아요. 질이 좋다라고 하면 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들리는데 매우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팀들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소 자체는 뭐 셧다운 페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수비진에서도 보시면은 뭐 라르손이랑 린드그런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자원들도 있는 것이고, 수비 지역에서 공격을 창출할 수 있는 던이라든가 몬투어 이런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구색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상한치가 예를 들면 뭐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이상의 상한치가 필요한데 그게 좀 낮다라는 거죠. 지금 시애틀의 전력은. 이제 그 부분으로 1라인도 뭐 화력 자체가 괜찮은데 다른 팀들 1라인 진짜 뭐 팀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것도 약한 편이고,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요소별로 갖춰진 자원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억지로 끄집어낸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고요. 로스터의 관건은 5대5 경기력이 여전히 좀 잘 안 올라옵니다. 사실 이거 시애틀의 가장 큰 강점, 플레이오프 나갔을 시즌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5대5에서의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좋았던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시즌 5대5에서도 뭐 득점 24위, 뭐 실점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만은 기대 득점도 최하위권이고, 그리고 이제 기대 실점도 하위권인데 이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5대5에서 경기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결과가 좀 잘 안 나와도 우리가 보시면 뭐 양적 운영이라도 잘하면은 이제 좀 올해 좀 골이 안 들어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양적인 운영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셔도 45.4, 45.63 좀 많이 그 두드려 맞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상대방이 슈팅 많이 허용을 했다라는 거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플레이오프 진출했던 시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5대5 득점 리그 전체 1위, 5대5 실점 중위권, 5대5 기대 득점은 근데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2해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굉장히 잘 따라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대5 이제 기대 실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어떻게 보면은 전체 7위였는데 조금 더 골을 많이 먹힌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시즌에는 5대5에서의 골 득점 창출력이 매우 좋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23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5대5 상황에서의 이제 슈팅 성공률도 10%가 넘어가고요. 전체 팀 슈팅 성공률도 11.6%이기 때문에 매우 높았다라는 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데, 시애틀 창단 이후에 슈팅 성공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년 차가 역시나 제일 좋았습니다. 11.6%. 근데 그 이후로는 그죠?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24, 25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도 보시면 거의 1% 가까이 이제 5대5 슈팅이라든가 전체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결정력 좀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결국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어중간합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은 NHL에서 10골 이상 득점한 랭킹을 보시면은 지금 팀에 11명이 있기 때문에 리그 4위거든요. 괜찮은 뎁스 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20골 이상 득점자는 3명밖에 없어서 리그 22위, 30골 이상 득점한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너무 좀 어중간한 파괴력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제 올해는 이제 조금 결정력이 좀 잘 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슈팅 수를 앞선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결정력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슈팅만 많이 때려도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통 이제 슈팅 수를 많이 때리면 승수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시애틀은 슈팅 수를 많이 때린 경기에서도 6승 13패 3연장패 6승 16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에서도 얼마나 답답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를 보고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캘거리라고 적혀있네요. 시애틀입니다. 예. 빈스 던 선수가 이번에 조금은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 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 부분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도 역시나 이제 경기력 자체는 무난했었습니다. 10골 이상 득점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이 선수의 공격 능력은 이제 아주 출중하기 때문에 슈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잘 발휘가 됐었고요. 21분 40초 뛰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라인도 결국은 라르손이랑 던 이 라인을 정말 81경기를 같이 출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던 선수가 나온 81경기에서 모두 이제 라르손 선수랑 조합을 맞출 정도로 레일 램버트 감독도 매우 신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빈스 던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에서의 이런 이제 창출 능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시애틀 합류 이후에 조금 포인트 숫자가 1년 차에는 좀 애매했다. 그냥 이제 0.5포인트.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뭐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해 이제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만약 이제 올해도 이제 조금 뭐 요거 언저리라든가 뭐 0.4포인트대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좀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바라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은 공격을 좀 힘을 쓰는 그런 수비수로서의 던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서는 좀 이제 경기력이 아깝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슈팅 성공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이게 이제 먼 거리 슈팅 능력은 사실은 조금 이 확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 시즌 1% 이건 좀 심하긴 했거든요. 지난 시즌 먼 거리에서의 슈팅 성공률이 1%였습니다. 평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슈팅 성공률까지도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9.4, 9.2, 8, 6.1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던 선수 물론 이제 그래도 11골을 넣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그거대로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시애틀에게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던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몬투어 선수와 함께 수비진의 포인트 생산에서의 좀 선두주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라이커 에번스 같은 선수들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자원이 생겼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1라인, 2라인에서 던이랑 몬투어가 정말 지난 시즌도 10골 이상씩 넣어줬었고요. 강력한 포인트샷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수비진에서의 공격의 키를 잡아야 되는 자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행여 이제 시애틀이 올해도 조금 어려운 시즌을 보낸다라고 하면 빈스 던 선수도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능성이 또 좀 높은 자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도 좀 감소세의 시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트레이드 리턴이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던 선수 물론 이제
올해 좀 잘 못하게 되면은 던 선수도 이제 내년 계약 자체가 뭐 다른 FA로 다른 팀을 간다라고 해도 조건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에게도 중요하고 시애틀에게도 중요한 이제 이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애틀이 참 올해도 조금은 어려운 시즌을 보낼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아까 말씀드린 전력 자체가 좀 경쟁이 매우 크진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선수들도 아마 이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파나린이라든가 로버트슨 같은 선수들이 시애틀 트레이드라든가 시애틀로 가는 걸 고사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참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올해는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2년 차처럼 좀 결정력이 좀 뒷받침되면서 좋은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은 올해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 나오게 되면서 매우 어려운 또 시즌을 보내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